이번에는 미국의 교육 연구 분야에서 중국이 공작적 활동을 하는 것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공식 타결된 이후에 미국에서 연이어 나오는 중국 관련 대응 소식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주지사 윈터 미팅에서 한 중국 관련 경고 연설이 있었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오랜 조사 끝에 나온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 민간인 정보를 해킹한 사건에 대해서 4명의 중국인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FBI가 회의를 해서 5G 통신망 구축에 중국이 화웨이를 앞세우고 나와서 미국의 안보를 제해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연구 관련 소식입니다. 폭스 비즈니스가 미국 시간 2월 12일자로 보도한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미국의 교육부도 미국의 교육기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외국 조직의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외국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보고를 누락한 대학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에는 중국을 비롯해서 중동 석유 부국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광범위한 활동을 한 국가는 중국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도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인용합니다. 미국 교육부는 대학들이 적어도 65억 달러의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을 보고하지 못한 것을 알고 하버드와 예일 등 2개 대학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대학들에 대한 조사는 연방정부의 교육부를 비롯한 몇 개 기관과 의회가 나서서 하고 있으며, 대학들이 외국 기금에 의존하는 것, 특히 중국으로부터 오는 자금에 관하여 주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가장 큰 대학들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불투명한 기금, 외국 캠퍼스, 그리고 장학기금, 그 외에 복잡한 구조 등을 이용하는 수십억 달러의 다국적 사업체라고 표현했다. 대학들은 미국에 적대적일 가능성이 있거나 민감하고 독점적인 연구개발 데이터와 그 외에 지적재산의 도둑질을 추구할 것을, 그리고 그 외국 정부에게 혜택을 주는 선전을 퍼뜨릴 것을 알고도 외국 정부, 기업, 그리고 국적자들에게 기금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자료를 보면 중국의 한반, 즉 공자학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교육기관에 어떤 공작적 활동을 하는지 일단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폭스 비즈니스 보도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천인계획과 같은 정부 기금에 의한 인재 채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으로 학술기관을 타겟으로 이용한다고 말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화웨이, GTE 등 중국 통신 거대기업, 러시아의 카스퍼스키 연구소와 스콜코보 기금, 그리고 이란의 알라비 기금 등을 포함하여 기록을 요구했다. 이상이 폭스 비즈니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폭스뉴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전에 전해드린 폼페오 장관의 연설에서 경고한 미국 내 중국의 공작에 관한 내용과 아울러서 추론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자유롭고 관용적인 환경이 누구에게나 당연하고 유리한 조건이지만 이것을 악용하려고 마음먹은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는데도 자유로운 탓에 안전보장에 취약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장기간 광범위하고 깊게 공작적인 활동을 해왔는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즉 은밀하게 미국의 지식재산과 인재들을 훔치려는 엄청난 공작,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 미국인의 정서를 친중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이런 공작적인 활동을 감지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엄밀히 말하자면 대결이 아니라 중국의 반문명적 행동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처분입니다. 즉 손보기가 무역 분야를 넘어서서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미국에서 이전과 같은 자유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그들의 공작적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계획, 시진핑의 계획, 인민해방군의 계획이 심대한 장애에 부딪힐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말고 다른 국가에서는 어떨까? 중국은 미국에서 하던 공작을 일본이나 또는 유럽 국가에서는 해오지 않았을까? 최근에 영국이 5G 통신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참여하도록 허용한 것도 연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나라에서 중국이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지, 이 나라들은 중국의 자국 내 공작적 활동을 인지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누구보다도 빠뜨릴 수 없는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임이 틀림없습니다. 과연 중국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직접 미치는 영향, 중국이 한국에 뻗친 손길은 어느 정도일까 알고 싶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경제계나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나 언론계 등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에 그 손길이 와 있지 않다고 믿는 것은 나이브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한국 주류 언론 매체들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반문명적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미국의 약점은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것을 봐도 짐작이 됩니다. 한국의 많은 여의도 정치인이 중국이 한국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고압적 자세를 가질 때 중국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에도 의심을 떨칠 수 없고, 특히 현 정권이 보이는 친중국, 그 이상으로 대중국 굴종적이라고 할 만한 모습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에서 했듯이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과 중국 학자들을 서로 감시하고 보고하게 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지도 모르는 간첩 활동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서 공작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썼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나 노력으로도 가능했을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공작의 가능성이 짙은 어둠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밝힐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중국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이유가 이렇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